안녕하세요.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의 나박사입니다. 여러분, 외형이나 성격만을 보고 고양이를 데려오는 경우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귀여운 외모만을 보고 스코티시 폴드 입양 결정을 하였는데요. 고양이가 2살 때부터 심장병과 신장병이 발병해 의료용 사료만 먹고 있고 이도 다 녹아서 송곳니만 남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입양은 절대로 외모와 성격만을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 전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여 왜 이 고양이들을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이 단점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스코티시 폴드. 이 고양이의 이름은 몰라도 이 고양이의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고양이인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름에서 폴드라는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코티시 폴드는 귀가 접힌 스코틀랜드 고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코티시 폴드는 1960년도에 처음 발견되었어요. 수지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많은 폴드 고양이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수지가 낳은 새끼들 중 2마리가 폴드였는데 이 중 1마리를 고양이 애호가였던 옆집 농부 윌리엄 로즈가 입양하고, 로즈가 영국 고양이 애호가 협회인 GCCF에 새로운 종으로 등록하고 브리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스코티시 폴드는 동글동글한 눈과 얼굴 그리고 접힌 귀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정말 너무 귀엽고 빵글빵글하게 생겼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고양이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유전병인데요.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모두 연골 발달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첫 번째는 귀병입니다. 귀가 접힌 폴드의 귀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고 귀지가 계속 귀 속에 있으며 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골연골 이형성증 또한 매우 유명한 폴드의 유전병인데요.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꼬리가 두꺼워지며 다리 역시 점점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폴드의 골연골 이형성증에는 약이나 예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폴드는 다낭성 심장질환이나 심근벽증에도 더 취약한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폴드의 입양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바로 먼치킨인데요. 네, 저희 헬시가 바로 먼치킨입니다. 저희가 헬시를 데리고 올 때에는 저희도 단순히 헬시가 너무 귀여워서 라는 이유로 데리고 왔으나 헬시를 키우며 고양이 정보 채널을 준비하며 고양이에 대해서 또 고양이의 품종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다 보니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저희의 무지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먼치킨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선 먼치킨은 다른 고양이들보다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1995년 국제고양이협회에 등록된 고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먼치킨은 인공으로 교배하여 만든 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먼치킨은 사실 자연적으로 발생된 미국의 고양이입니다. 1993년 미국의 산드라에게 발견된 블랙베리라는 고양이가 그 시초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다리가 짧은 고양이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는 하지만 다른 고양이들보다 짧은 다리 때문에 생존에 불리하여 대가 이어지지 못하다가 산드라가 발견한 블랙베리가 아기 고양이를 낳고 TICA를 찾아가 품종 확립을 자문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먼치킨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종이며 웰시콕이나 닥스훈트처럼 다리가 짧은 견종에게 흔히 발생되는 척추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식적인 품종으로 인정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먼치킨을 수의사들이 추천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역시 유전병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먼치킨과 먼치킨을 교배할 경우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 우성 순종 먼치킨이 죽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먼치킨 간의 교배는 권장되지 않으며 먼치킨과 스코티시 폴드의 교배는 유전적으로 골연골 이형성증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 헬시의 경우 브리티시 쇼테어와 먼치킨 부모를 둔 부숀 먼치킨 고양이인데요. 다행히도 브리티시 쇼테어와 먼치킨을 부모로 둔 부숀 먼치킨은 대부분의 먼치킨보다는 유전병의 가능성이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작을 뿐 언제든 유전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무지한 상태로 데려온 저희이지만 헬시의 묘생 내내 조금 더 신경 써서 케어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째, 사바나 캣 고양이. 어렸을 때 나는 큰
이런 동물을 키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북극곰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고 귀여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커다란 나만의 동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 덕에 분명한 매니아층이 있는 사바나캣. 사바나캣은 샴고양이 엄마와 서벌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대형종 고양이입니다. 사바나캣 중에서는 18kg까지 나가는 고양이가 있었을 정도로 정말 크고 멋진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는 서벌 아빠의 유전자를 빼다박아 매우 빠르고 매우 민첩하며 샴 엄마의 유전자로 인해 충성심도 높고 애교도 많고 주인과의 친밀도가 매우 높은 친구입니다. 또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고 멋진 무늬를 가진 덕분에 사바나캣을 좋아하고 한 번쯤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심지어 고양이임에도 강아지처럼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좋은 점이 많은 고양이인데 왜 수의사분들이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교배의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서벌이라는 고양이는 식용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아이라서 같은 고양이를 물어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벌이 배우자를 고르는 눈이 매우 까다롭고 성격도 유별난 탓에 짝으로 붙여준 샴고양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샴고양이를 물어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배 과정이 너무 동물 학대적이라는 의견 때문에 사바나캣은 흔하지도 않고 수의사들이 추천하지 않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샴고양이와 서벌이 교배를 할 때 30쌍 교배 시 한 쌍에서 두 쌍이 임신에 성공한다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 또 사바나캣을 수의사분들이 추천하지 않는 것에는 키우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서벌 아빠의 피가 흐르는 사바나캣은 매 끼마다 생고기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활동량이 많이 필요해서 놀아주지 않으면 그 큰 몸으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녀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놀아주는 것도 다른 아이들이 15분씩 4번 놀면 될 때 그거에 배로 놀아줘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에서 키우기 매우 어렵고 현대를 살아가는 집사님들이 키우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런 활동량을 소화하다 보면 정말 많이 다치고 병원에도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헬씨를 귀여워서 데려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지만 고양이에 대해 너무 무지한 상태로 입양을 했고 모든 품종묘는 인위적인 교배로 생산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헬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헬씨를 데려오겠다는 선택을 하겠지만요. 예쁜 고양이를 탄생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교배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병의 위험이 있는 고양이를 둘째를 입양한다거나 지인분이 입양을 고려할 때는 유전병과 교배에 대해 반드시 알아보고 입양하는 것을 권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소개드린 품종의 고양이를 입양하셨다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후회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행위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셨던 여러분의 가족이 된 고양이의 묘생을 행복하게 채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은 더욱 재미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반려동물과 집사님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